전류의 자기작용, 뭐 여기도 뭐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데. 앞에는 이제 그 뭐 오밀 법칙 뭐 이런 거 배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자기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런 건데, 일단은 자기장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하여튼 요거는 빼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거든요. 여기 나침판 있는데, 이 나침판을 자석 주변에 놔두면 일단은 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철가루 같은 걸 뿌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가루 같은 거 뿌려봐요. 그러면은 자석이 철가루를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무슨 무늬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력이 있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석 주변에 어떤 힘이 있어요. 자석 주변에 힘이 있습니다. 자석 주변에 힘이 있어요. 자, 그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가루 뿌리면 요 모양으로 돼요. 요 모양으로 되는데, 나침판을 여기다 놔두면 빨간 게 N극이에요. N극이랑은 서로 밀어내겠죠? 그러면 이 나침판 여기는 요렇게 향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놔두면 N극이랑 S극이랑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 나침판은 S극 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가운데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 가운데다 놔두면 빨간 애가 S극 쪽으로 향하겠죠? 그럼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주변에 짜르륵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침판의 N극이 요렇게 향하고, 여기는 요렇게 향하고, 여기는 요렇게 향하고, 요렇게 향하고, 요렇게 향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침판 N극이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면, N극이 이렇게 가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인 거야. 근데 이거를 쭉 따라서 가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아셔야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 선들 있지, 이 선들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력선.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 철가루 뿌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자기력선. 이거 자기력선이라고 해. 근데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요게 서로 교차하지 않잖아, 서로. 그쵸? 자기력선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여기가 촘촘해요. 여기가 촘촘하죠? 여기는 안 촘촘하지, 이런 데는. 촘촘한 데가 자기력선이 촘촘한 데가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고, 여기를 우린 극이라고 해. 극이라고 해요. 극이 자기력선이 촘촘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야. 이해하시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 극에 가까울수록 세다. 자기력선이 촘촘하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 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깥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해요. S에서 N으로. 자기력선이. 여기다가 내부 쓸게.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한다. 자기력선이 S극에서 N극으로 향한다. 그래서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 N극과 N극을 놔두면 N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했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거 철가루 뿌려보면 요 모양 되거든요. 서로 밀쳐내는 모양이 돼. 서로 밀쳐내는 모양. 그래서 N에서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밀쳐내는 모양이면은 N극, N극이고요. 요것도 밀쳐내는 모양이긴 한데, 여긴 자기력선 잘 보시면 S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기력선 들어가는 데가 S극입니다. 나오는 데가 N극이고. 그러면 이제 NS를 이렇게 뿌려보면 요렇게 자기력선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근데 같은 것끼리는 청력 있고 다른 것끼리는 인력 있는 거 아시죠? 잡아당기는 게 인력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거고. 요런 게 이제 자석 주변에 생겨요. 자석 주변에. 그래서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좀 되게 우연하게 뭔가 발견한 건데,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더라 라는 거를 되게 우연하게 발견합니다. 원래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나침판이 원래는 북쪽을 향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나침판이 그냥 뭐 저쪽이 북쪽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다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나침판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방향이. 그러니까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나침판은 자기장 방향으로 늘어서거든요. 자기장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깁니다. 자기장이. 근데 자기장 방향은 뭘로 하게 됐어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 그쵸? 이거를 나침판을 여러 개 놔두잖아. 그러면 이렇게 뺑 돌아가게 생깁니다. 뺑 돌아가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진짜야. 진짜 그래. 그렇게 생기고, 직선 도선에서는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 요렇게 동심원 모양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걸 써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손으로 해야 돼. 연필 잠깐 놓고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왼손으로 하면 거꾸로 되잖아. 이게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해야지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이해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건데, 이게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요 앞쪽에는, 이 전선 앞쪽에는 요쪽 방향이긴데 저 뒤쪽에는 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기는 이쪽 방향이고 저쪽은 뒤쪽 방향은 이쪽 방향.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이게 접선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이건 직선 도선이고, 도선을 한 번은 원형으로 만들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고요. 여기에서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대고
네 손가락 감아주는 방향으로 감아줘 보시면 요렇게 자기장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돌아서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감아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감아주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서는 요로 생기고 여기서는 요로 생기니까 가운데 자기력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원형도선을 만들면 가운데 자기력선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이 세지는 거예요. 원형도선 만들면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특히 코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원형도선에서도 잘 들어요. 전류 방향, 이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으로 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만약에 전류가 얘가 세게 흘러요. 그러면 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집니다.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그 다음에 도선에 가까울수록, 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자, 그 다음에 코일. 어렵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코일 하기 전에 여기 봐봐요.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기장 써주시고,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 그 다음에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자기장 방향. 직선 도선에서.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봐봐요. 근데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긴다.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 생기잖아요. 틀렸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죠?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기로 생긴다. 극에서 가까울수록 크기 때문에 틀렸죠. 봐봐, N에서 나서 S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들어가잖아요. 그럼 S극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S극입니다. 다 S극이고 나도 S극이야.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봐봐, 직선 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아,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 방위 표시 있잖아요. 그 다음에 A에서 D에 나침판 놓았을 때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 각각 고르면 되는데, A는 요쪽 방향, 요렇게. 요쪽 방향이니까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 A는 디귿. B는 이쪽 방향. 니은. C는 이렇게 이쪽 방향. 기억. 이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봐봐. 전류가 흐를 때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하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원형 도선에서 그래.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원형 도선에서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게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에서도 디귿이네요. 나에서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거 좀 연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인데, 코일 주위의 자기장. 자, 이거를 손으로 해야 돼요, 꼭. 아무리 손으로 하라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아무거나 찍고 틀리시는데, 전류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전류 방향,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네 손가락을.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중요한 게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쪽이 N극이에요. N극. 그러면 여기서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력선 생기는 거예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해해요? 자, 이거 감긴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잘 봐야지 돼. 봐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으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듯이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방향, 지금 왼쪽 방향이 N극이 됩니다. 여기가 N극 되고 S극 돼요.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생기는 거예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해줬더니 자석이랑 거의 비슷한 자기력선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자석으로 쓸 수가 있어집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가 셀수록, 그러니까 이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수록, 그 다음에 코일을 촘촘하게 많이 감을수록, 그럴수록 자기력선이 더 많이 생기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근데 이렇게 코일만 놔두는 게 아니라 코일 안에 철심을 넣어. 철심이 이 코일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자기력 성분들이 한쪽으로 배열되면서 더 세져요. 그러니까 철심 때문에 더 세집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해요.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돼. 그러니까 내가 자석으로 필요하면 전류 흐르게 해주면 되고, 전류를 끊어. 그러면 자석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다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자석 기중기 이런 데 필요합니다. 쇠붙이 같은 거 붙였다가 옮긴 다음에 전류를 끊어. 그러면 후두둑 떨어져요. 왜냐면 전자석이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석은 극을 바꿀 수 있어요. 영구자석은 N극, S극 정해져 있지만 전류를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감아둬서 이쪽이 N극, S극이 되는 건데, 전류를 반대로 흐르게 해주면, 봐봐요, 잘 봐. 요렇게 하니까 저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전류를 반대로 흐르게 해주면 N극, S극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기는 전류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세다. 요 감는 코일을 너무 느슨하게 감지 않고 촘촘히 감으면 셉니다. 그래서 정말 센 전자석을 만들어. 그러면 자기부상 열차에 쓸 수도 있고, 전자석 기중기, 이렇게 셀 같은 거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거, 스피커에도 들어가고요. 전자석이
자기 공명 장치라고 하는 거에도 전자속이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요거까지 했는데 코일 주위의 자기장 알아볼 때는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전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 그래서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은 전자속이다. 자, 4번, 5번 한번 해보시고요.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봐봐요. 전류가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여기 뒤로 가서 요렇게 가서 요 뒤로 가서 요렇게 가서 뒤로 가. 그러면 요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모양에 맞춰서 네 손가락,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줘 보세요. 이렇게. 이게 맞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거 아니지 이거. 이게 맞잖아. 그치?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 향하고 자기장 방향 이쪽이 되고요. 여기가 N극,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는 얘는 B는 이쪽 방향 향하고, 근데 C는 이거 내부가 아니잖아. 내부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C는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그래서 A는 요게 동쪽을 향하는 거고, A는 동쪽을 향하는 거고, B도 동쪽입니다. B도. C는 이렇게잖아. 서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N극을 띄는 곳. 잘 봐요. 이렇게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내 손가락을 오른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럼 엄지손가락 이쪽 향하거든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얘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네 손가락을 이 모양으로 감아줘 보시면 여기 N극, S극. N극 띄는 곳은 B랑 C 고르시면 됩니다. B, C.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청력이긴 하겠네, 저거는. 자, 이거를 제발 손가락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76쪽에 펴주세요.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 방향을 알아볼 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 알아보시고, 여기서는 오른손을 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줘 보시면, 물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생깁니다. 전류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뒤로는 내려왔다가 앞으로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쪽 방향이 자기장 방향. 그래서 여기 S에서 N, 밖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안에서는 S에서 N. 안입니다. 이게 안. S에서 N. 요거는 전류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감아줘 보시면 이쪽 방향, 여기가 S에서 N, 이쪽이 N극. 전류 방향 바뀌었더니 자기장 방향 바뀌었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 손 대고 하셔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유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잘 봐요. 전류가 아래로 흐릅니다. 그 직선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은, 근데 전선 주변은 좀 더 자기력선이 촘촘하고, 전선에서 좀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이 좀 듬성듬성해진다. 뭐 이런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 주시면은 이게 튀어나옵니다. 자기력선이. 요거 아니고 요거 맞네. 내 손가락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아주면 자기력선 튀어나옵니다. 3번 답이고요. 전자석을 만들었다. 요게 길다란 게 플러스 극인 줄을 아셔야 돼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럼 일로 가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류 방향과 내 손가락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B 방향이 N극이고 A 방향이 S극이에요. B 방향이 N극이고 여기 S극입니다. 자기장 이렇게 생기니까. 그러면 N극은 B입니다. B.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잘 봐요. 전류 이렇게 가서 저 뒤에는 뒤로 갔다가 여기 앞에는 앞으로 가고, 뒤에는 뒤로 갔다 앞에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가와 나를 이용하여 쓰시오. 가에서는 왼쪽으로, 나에서는
왼쪽으로 둘 다 나랑 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에서 가로 S극에서 N극으로. 코일 내부는 S에서 N으로. 그 다음에 어떤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자, 전류 위로 가요.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지금 왼쪽 그림이랑 가랑 나랑 무슨 차이냐면, 이 나침판은 전선의 앞쪽에 있는 거고 저 나침판 전선 뒤에 있는 거야. 그럼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이렇게 감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요 앞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N극이 이쪽 향한다라는 거는 이제 방위 표시 있으니까 동쪽 향하는 거고, 저 뒤에 있는 애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서쪽 향해. 서쪽. 그렇죠? 그래서 동쪽 서쪽 순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2번이네요. 2번.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갖다 대고. 자, 내신 숙수계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오른손으로 꼭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애들. 1번부터 9번까지 오른손 법칙 잘 적용해서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1번부터 보면은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고, 양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촘촘해지는 겁니다. 극이 제일 세니까.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주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가 N극, 나가 S극이 되는 거고, NS 맞고, 가와 나 사이에 둘은 인력이죠. 인력.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세게 작용하는 곳은 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덜 촘촘하잖아. 요런 데가 더 촘촘하잖아. 4번이고 여기는 A라고 하시면 되고요. B에다 나침판에 나오면 자침이 나를 향한다. 나를 향하죠. 왜냐면 이제 이 자기력선 방향으로 나침판 N극이 향합니다. S극이 여기 있고, 그쵸? 그래서 나를 향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감아줘 보시면 전선의 앞쪽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그쵸?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손가락 연필 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침이 4번처럼 돼요. 이해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돼. 이걸 4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 손가락이 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고 있어요. A에서 B로 위로. 전류는 A에서 B고, 직선도선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직선도선에서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런 걸 동심원이라고 해. 중심이 같으니까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전류 방향 바뀌면은 N극의 방향이 바뀝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번 많이 틀리는데 친구들이,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여기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 방향에, 잘 봐,
이게 전선이고 전선 밑에 있어요. 전선 밑에 있어. 이쪽 방향이야 얘가. 이쪽 방향. 전선 밑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이게 서쪽이죠. 서쪽.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전선 위에 있어. 잘보세요. 잘봐요. 전선의 위에 있어. 위. 전선의 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 방향이 아래쪽 방향. 아래쪽 방향은 남쪽 방향이고요. 요건 전선의 아래 있잖아요. 전선, 이게 엄청 큰 전선의 아래 있어. 아래. 아래 있잖아.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죽어도 안 하거든, 애들.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북쪽에 여기. 여기로 갑니다. 전선의 위에 있어. 전선의 위에 있어, 위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 네, 이쪽 방향, 서쪽 방향입니다. 여긴 전선의 위에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북쪽 방향이네. 북쪽 방향. 옳은 거 기억 서, 남, 북, 디귿이 맞네요. 여기 서, 북, 디귿이 맞습니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뒤로 갔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감아주시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해요. 여기가 N극, 여기 S극이에요. 그러면 나침판 N극이 S극을 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 자, 7번에 봐봐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럼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쪽을 향하죠. 그러면 그 코일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기 때문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됩니다. 코일 내부 자기장은 나에서 가로 향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가에 자석 S극을 놓으면 코일과 청력이 작용한다. 틀렸죠. 여기가 N극이기 때문에 여기 S극을 놓으면 인력이지, 인력.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자기장이 더 세지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 방향도 바뀌고,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자기장이 더 세집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전자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자기부상열차, 기중기 이런 거 사용되고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전자석의 세기도 세진다. 맞고요. 전자석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반대이긴 한데 왜 반대냐면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하고 바깥에는 N에서 나서 S로 들어가니까.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자석의 극은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 자, 9번에 이렇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S극이라는 소리죠. S극. 여기 N극이고. 그러면은 자기장 이렇게 생기니까
엄지손가락을 X에서 N 방향으로 했을 때 감아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 감아주는 방향 B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전류는 A 아니고 B고요. 세게 흘려주면 자기장이 세지고 전류가 세면, 더 촘촘하게 감으면 나침판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촘촘하면 더 세니까 더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지 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답은 2번. 알겠어요? 82쪽에 서술형 문제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 82쪽. 자, 봐봐요. 여기 플러스 극이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전류가 갑니다. 전류가. 그럼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지. 직선 노선이니까. 그러면은 니네 책에다 대고 니네 성공을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침판이 여기가 서쪽이래. 서쪽을 향하는 서쪽. 여기 북쪽으로 돼 있잖아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써라. 서쪽.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흐르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바꾸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19번에 자, 요 길다란 게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고, 이게 스위치 연결하면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시고 저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향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여기가 N극이고 여기 S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향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향할 거고, A는 얘는 N에서 나오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향하겠죠. 그렇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표시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 전류 방향 이런 거 표시하면서. 제발 표시하면서 하시고. 실력 탄탄 1번. 자, 전류가 여기는 이렇게 향하고 여기는 이렇게 향합니다. 지금 1A로 똑같고요. 기역, 디귿, 미음에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옳게 작되는 것은, 봐봐, 여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시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은 여기는 얘 때문에 요렇게 생기고 여기는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여기 자기장 표시한 겁니다. 자기장 표시. 근데 리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시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자기장. 이거를 자기 손으로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가 얘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더 약해요. 그래서 기역에서는 결국에 빨간 애가 더 세기 때문에 북쪽 방향을 향하는 거고, 디귿은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남쪽 방향 향하는 거고, 얘는 요것 때문에 얘는 요것 때문에 여기 생기긴 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거보다 약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북쪽 방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북쪽 방향으로. 북남북 이렇게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2번은 풀어보세요. 2번은 풀 수 있어 보입니다. 2번 한번 풀어보시고, 작용하려면 뭐 n극 s극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럼 내 손가락을 감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향하기 때문에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돼서 얘는 청력이 생기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데 얘랑 이제 감아진 게 틀려요. 지금 요게 요렇게 감았는데 얘는 이렇게 감았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감아지니까 여기가 S극, 여기 N극. 이건 인력이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럼 내 손가락을 감아줘 보시면 이쪽이 N극, S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감아줘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S극, N극. 얘도 청력이네.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S극, N극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극, N극.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인력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자기 손가락으로 꼭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안 하면 나도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꼭 하는 연습을 하세요. 쳤다가 할게요. 자, 여기 할게요. 예. 74쪽이고, 이거는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인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생기면 주변에 자석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자기장이랑 이 자기장이랑 서로 영향을 줘서 힘이 생겨요. 힘. 이동을 해요. 이동.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은 힘을 받아요.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이 도선이 자석처럼 되고, 이것도 자석이니까 자석과 자석 사이 힘이 생겨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 도선은 힘을 받는다. 근데 그 힘의 방향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것도 오른손 법칙으로 해야 돼. 자기 오른손 연필 놓고 오른손을 꼭 하셔야 돼. 연습을. 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자,
힘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게 오른손인데 약간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놓긴 했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 90도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른손을 펴고 그럼 내 손가락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있을 거 아니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90도로 놔두는 거. 엄지손가락을 그럼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으로 하고 내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으로 합니다. 전류 방향. 그러면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일단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1번은 자기장 방향이야. 내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에 둔다. 근데 자석에서 자기장은 N에서 S로 향하거든요. 그쵸? 그럼 내 손가락을 이 그림에 이렇게 일치시켜야 돼. 내 손가락 이렇게 자기장 방향 N에서 S. 그 다음에 전류는 이게 이렇게 평면상에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건데, 원래는 이 전선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고 전류 방향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요. 안쪽으로. 이 엄지손가락에. 그럼 손바닥이 위를 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요. 진짜로. 전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요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찾는 겁니다. 자, 여기 칸 채울게요. 자,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 쓰세요. 자기장. 엄지손가락은 전류. 그랬을 때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자, 여기서 자기장 방향 어디에요? 어느 쪽이에요? N에서 S인데 어느 쪽이에요? 책에다 표시해. 이렇게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 방향. 전류는 위쪽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해봐.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니네 책에 N에서 S로 자기장을 하고 전류를 위쪽으로 이렇게 손바닥 펴고 니 책 보면서 자기장, 전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세요. 니네 책에 다 고르세요. 자기가 한 다음에 힘의 방향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힘의 방향? 아니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손바닥 보고 하는 거야. 이 옆에 글씨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손바닥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이에요? 이 기억니은 디귿 무슨 방향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 잘 봐. 그러니까 이게 공감각이 없어요. 애들이. 자기장은 N에서 S죠. N에서 S. 손가락을 펴고 N에서 S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똑바로 해. 똑바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전류는 어느 쪽 방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 위로.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책에 있는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손가락을 피세요. 90도로.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야 돼? 전류 방향에 놔둬야 된다니까? 전류 방향에 놔둬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냐면 전류 위로 흐르잖아. 그럼 손바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다, 튀어나오는 거. 손바닥이. 지면을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럼 뭐 골라야 될 것 같아? 이게 기역이 튀어나오는 거야, 기역이. 어? 기역이 튀어나오는 거야. 몰라요? 기역 튀어나오는 거 같지 않아? 기역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역이. 기역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응?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손바닥이 이쪽 향하잖아, 이쪽. 손바닥 이쪽 향하잖아요. 이렇게 향하잖아, 이렇게. 기역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는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돼, N에서 S니까. 응? 내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놔두셔야 돼,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전류가 어떤 방향일까, 이게 전류가? 이게 어떤 거 같아, 전류가? 전류가 어느 쪽 방향 같아요? 이게 전류가 이렇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전류가. 손바닥 위를 향하잖아요. 그러면은 심해 방향 어디예요? 리을이죠, 리을. 봐봐. N에서 S 자기장 손 펴세요. 이렇게 놔두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응? 손바닥 이렇게 향하잖아요. 리을이 된 거야. 알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손 펴세요. 손 펴시고, N에서 S로 자기장 이렇게 놔두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이게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 방향이 위를 향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힘의 방향이에요. 알겠어? 자, 그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만약에 전류 방향만 반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인데 전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한다. 이렇게. 그럼 손바닥이 뒤집혔잖아요. 그럼 힘의 방향이 위였는데 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전류 방향 바뀌면. 그 다음에 전류는 냅두고 자기장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자기장만 바꾸면 또 손바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바꾸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전류도 바꾸고 자기장도 바꾸면은 원래 힘의 방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데, 근데 전류와 자기장을 모두 바꾸면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방향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가 셀수록 힘이 세고 자기장이 셀수록 힘이 세요. 그러니까 자석을 되게 센 자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많이 흐르면 힘이 세져요. 그 다음에 수직일 때가 힘이 가장 큰 거야. 자기장과 전류가 수직일 때 힘이 센 거예요. 나란하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나란하게 되면.
자기장과 전류가 수직일 때 최대고, 자기장과 전류가 날아나면은 없어요. 빵이야, 빵. 힘이. 그래서 저런 거를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들어요. 자, 잘 봐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여기서 전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류 방향, 전류 방향. 이게 써요, 전류 방향. 그 다음에 전류는 요렇게 가서 여기서는 요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전류 방향이야, 전류 방향. 이건 전류 방향이야, 빨간에는. 전류입니다, 전류. 근데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니까 여기 있죠, N 있죠, N, S 있죠. 여기가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 그러면 AB를 볼게, AB. 봐봐서 보세요. 자기장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두고 전류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해야지 전류가 튀어나오는 거지. 손바닥 위를 향하니까 여기 힘을 어떻게 받는 거야? 위로 받는 거야. 알겠어요? 네, 손바닥 위로 힘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자기장 네 손가락 두고 전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안으로. 그 손바닥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어디로 받는 거야? 아래로 받는 거야. 힘을 아래로 받는데 여기는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BC는 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BC 부분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기 힘이 없고, 여기는 AB 부분은 위쪽 방향, CD 부분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로 가니까 얘가 결국에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그럼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가 시계 방향 회전해서 일로 왔어. 일로 온 다음에는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돌고 있는 애기 때문에 전기가 잠깐 끊어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전기가 끊어지거든요. 여기가 맞닿아 있질 않아 끊어지는데, 그러면 그래도 돌아요. 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하고, 그러면 얘가 일로 왔잖아. 이쪽으로 왔잖아. 그러면은 다시 이쪽 방향은 전류가 이쪽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똑같이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여기는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런 게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그러니까 전동기 모터 있잖아. 모터를 분해해 보면 그 안에 자석이 있고 그리고 코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나 선풍기나 전기자동차 다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막 돌아가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 전부 다 전동기가 활용되는 겁니다. 전동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스피커도 전기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 힘을 받아서. 자, 봐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영구 자석은 자석 말하는 거야. 자석에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 회전하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하면 전동기. 전동기가 모터죠. 자, 어려워도 7번부터 풀어보시고, 예, 한번 풀어보십시오. 7, 8, 9.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 자기장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아니죠. 자기장 방향 상관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진다. 맞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의 크기가 커진다. 맞고.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할 때는 힘이 제일 작아요. 수직일 때 힘이 제일 큽니다. 8번 같은 거 할 때 손바닥을 펴서 하셔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그 다음에 자기장은 N에서 S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장. 손바닥을 펴서 자기장 방향을 하시고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A는 아래로 힘을 받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힘의 방향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됐겠지. 봐봐. 손바닥 펴서 하고 전류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힘을 위로 받아야 돼. 힘을 위로. B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냐면 얘는 위로 가고 얘는 아래로 가니까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니은 방향, 니은.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하면 코일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느려지는 게 아니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코일의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기가 달라지면 빠르기가 달라지는 거지. 회전 방향이 바뀌려면 전류 방향이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하는 거, 선풍기, 모터, 전자석은 아니야. 전자석은 앞에서 배운 거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자석이 되는 거고, 세탁기 이런 거는 힘을 받는 거고, 스피커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진동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야 됩니다. 78쪽 피세요. 자,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냐 실험을 해보는 건데,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잘 봐요. 여기 전류는 일로 가. 전류 일로 가고 자기장은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 이 상태에서 누르면 어떻게 되냐. 봐요. 손가락 펴시고 N에서 S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전류가 일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이 위를 향하니까 여기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위로 힘을 받아서. 근데 이 상태에서 자석만 N에서 S를 바꿔줬어. 그럼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 전류 방향 바꿨어. 그래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힘. 전류 방향이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근해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 여기 전류가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 N에서 S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안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 전류의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 자석만 이렇게 N에서 S를 바꾸면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도 실험을 할 수 있다.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1번, 2번. 자, 봐봐요.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이래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바꾸면, 그러니까 1에서는 현재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거나 위로 올라갔거나,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둘 다 바꾸면은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위로 올라가요. 둘 다 바꾸면 하나만 바꿔야 돼. 이래서 더 전지를, 더 큰 전지를 사용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 맞아.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전류와 자기장 방향에 관계없이 알루미늄 호일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아니지, 뭐 방향 바뀌면 바뀌기도 하니까 X죠. 2번에 자,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여기 있다. 그럼 전류 방향 이쪽입니다. 전류 방향. 자기장은 이렇게 해요. 자기장은 내 손가락 펴시고, 자기장은 이렇게 가는데 전류가 이쪽이야. 이렇게 아래로 힘을 받는 거죠. 아래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니까. 그거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하려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던가,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아니면은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자석을 이제 바꿔 놓으면 되죠.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80쪽에 10번 봐봐요. 이 그 힘의 방향을 찾을 때 오른손에서 네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으로 하는 거고, 이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3번 고르시고, 자, 이런 걸 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은 N에서 S 이쪽 방향. 그럼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위쪽으로 하시고, 엄지손가락을 이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시고, 그럼 손바닥이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A가 힘의 방향이 되지. 응? 해봐야 된다니까. 자기장 N에서 S, 전류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손바닥이 A 방향이잖아. 제발 하세요. 그 다음에 12번에 자, 전류 방향 표시하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알루미늄 막대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전류 표시하세요. 이렇게 자기장은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 그러면은 N에서 S 자기장, 전류는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손바닥이 여기에 향하잖아. 바깥쪽에 향하잖아. 그러잖아. 그럼 이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저게 알루미늄 막대가 오른쪽으로 굴러갑니다.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 움직였다 써있네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자석의 극의 위치를 바꾸거나
전원장치의 두국에 바꾸면은 이건 전류 방향 바꾸는 거고 이거는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 바꾸는 거고. 근데 동시에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13번에 자 플러스 여기 있고 마이너스 여기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전류. 그럼 자기장 N에서 S 이렇게 생기죠. 자기장. 그러면은 자기장 N에서 S고 전류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손바닥이 위를 향하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니까 알루미늄 호일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위쪽 방향으로 받을 거고요. 알루미늄 호일은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 알루미늄 호일 위로 가는 거 맞고요. 전압이 더 높은 전주를 바꾸면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이 올라간다. 맞고. 전지의 두극을 바꾸면 알루미늄 호일은 위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러면 아래로 내려가죠. 자석의 두극의 위치를 바꾸면 알루미늄 호일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맞죠? 이건 답이고요. 자, 항상 이거 전류 방향 표시해야 돼. 전류 방향 플러스 여기 있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전류. N에서 S로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 자기장 N에서 S 전류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은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니까 자석 말굽 자석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힘을. 도선 근해는 말굽 자석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 자석의 N극과 S극의 위치를 바꾸면 말굽 자석이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지금 안쪽이니까.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이면 도선근의 움직임이 작아진다. 아니고요.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면 그럼 전류가 낮아지는 거야. 전류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도선의 근의 움직임이 커진다. 아니라 전류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죠. 기억 니은 1번 답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모터를 만들었는데 옳지 않은 거. 코일의 A와 B에서 받는 힘의 방향 반대이다. 이게 전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꾸면 회전 방향 바뀝니다. 이거 자석 방향 바뀌어도 회전 방향 바뀌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거 좀 만들 때 에나멜선의 반쪽만 사실은 벗겨야 되거든요. 이게 에나멜선의 요 반쪽만 벗깁니다. 뭐 양쪽 모두 벗겨놓으면 회전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답은 5번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요 실험을 좀 알아야 돼서 반쪽만 벗겨놓았다고 써있네. 하여튼 요거는 그렇긴 해. 5번 하시고요. 자, 16번에 전류방향 표시하시고 전류방향 이쪽 자기장 N에서 S 손가락 펴고 자기장 이렇게 가고 전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는 디귿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 여기 이렇게 전류가 가서 이렇게 전류 방향 바뀌었잖아. 여기가. 그럼 여기는 기역이야. 기역. 근데 회전은 어떻게 하냐.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 지금 A네. A. 그래서 기역 디귿 A 1번 고르시면 되네요. 1번. 그 다음에 17번에 자 전류 방향 봐요. 전류 방향 여기 있죠.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그러면 자기장 방향으로 내 손가락 전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B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위로 힘을 받고, 그러면은 회전은 이렇게 하네.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써있으니까 틀렸고요. 이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쵸?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자, D에서 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전류 흘러요. 전류. 여기는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자기장은 이렇게 N에서 S고, 자, A, B 봐요. 자기장 위 이렇게 가고 전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로 힘을 받죠. 위로. 그래서 A, B는 위쪽, 그럼 CD는 아래쪽이긴 한데 회전하는 방향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더 빠르게 회전하려면 센 전류를 흐르게 하면 됩니다. 센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마지막 3번.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전류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럼 네 손가락 감아주시면 여기가 SN극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똑같네 얘랑. 그럼 여기 SN이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N에서 S로 자기장이. 전류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면 튀어나오는 방향이야. 튀어나오는 방향. 그럼 A 방향이 돼. A 방향.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단원 평가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그 질적 문제 풀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